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과 지구과학 교육을 복수 전공한 메스가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교생 실습 중이고요. 대충 반 정도 지났네요. 이번엔 저번에 시행한 고3 5월 모의고사 풀이로 돌아왔습니다. 시험 친 지가 언젠데 왜 지금 올리냐면 사실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진작에 다 풀었는데 이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해설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걸 다 만들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생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내시면 퇴근하니까 좀 그건 핑계인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은 공통과목 해설로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해설지를 확통 29번을 쓰고 있는데 이 해설지를 미적분이랑 기하까지 다 쓰고 해설 강의를 올리기에는 지금도 늦었지만 진짜 훨씬 더 늦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건 올려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번 수능 특강 수투 6단원 풀이에서도 뭐 알레르기성 비염 어쩌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목 상태가 그리 좋진 않다는 점, 제가 호흡기가 약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한번 화이팅해서 해설 강의 찍어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도 조만간에 완성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번으로 고정된 지 오래됐죠.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될 거고, 한번 같이 보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될 거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지워지겠지? 3의 제곱은 정답은 9가 될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넘기고, 두 번째 fx가 있고요. 요게 뭐죠?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미분해라가 문제가 되는 거고, f'x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다 1을 대입을 하면은, 그쵸? 다음에 3번. 이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공비죠. 첫째 항하고 공비가 모두 양수 k가 되는데 요 식을 보시면 어쨌든 첫째 항하고 공비가 모두 양수기 때문에 a2가 0일 리는 없죠. 그러면은 양변을 a2로 나누어도 되는 거고, 보시면은 요렇게 a4랑 a2가 몇 칸 차이 나죠? 두 칸 차이 나죠. 얘가 그러면 k제곱이 되는 거고, k제곱 더하기 1이 3k제곱, 요런 식을 만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2k제곱이 1이니까 k제곱은 요렇게, 그러면은 양수니까 k는 요렇게, 그죠? a3은 뭐죠? k에다가 k제곱 곱하면은 k 세제곱이니까 이거 세제곱해라.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2 곱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다음에 4번. 이거는 그냥 이제 이것도 4번으로 거의 뭐 고정이 된 문제인데 그냥 눈알 굴리기죠, 이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그쵸? 저극한이고 얘는 우극한. 으악 가면은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정답은 1번. 아주 쉽게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이 문제는 설마 이거를 이제 전개해서 미분을 하는 그런 짓은 안 하겠죠? 곱의 미분이라는 아주 우리한테 편리한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f'x는 먼저 2에다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거 얘 그대로 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그대로 쓰고 요거 미분한 거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면은 구하는 값 f'2는 2에다가 4 빼기 4 더하기 5에 더하기 5 곱하기 2, 이거 지워지고 10 더하기 10이니까 정답은 20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볼 때도 요런 삼각함수, 삼각비 이런 거의 식 전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탄젠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뭐 미적분으로 가는 게 아닌 이상 탄젠트가 나오면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거의 정론이죠. 이거를 바꿔주고 나면은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분의 코사인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얘가 3이니까 이게 1이죠. 그러면은 코사인은 3분의 1이고
대충 이거를 물론 가계 크기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걸 예각으로 간주를 하시고 3, 1 그러면 얘는 2 루트 2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비율은 똑같을 거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세타의 범위가 지금 4사분면 위에 있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 그리고 탄젠트도 음수죠. 그러면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루트 2 그러면 두 개를 빼주시면 이렇게 쓰면 되고 정답은 3분의 4 루트 2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별거 아니죠. fx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극값이라는 거는 f'의 부호 변동점을 얘기를 하지.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f'이 나와 있는데 얘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의 부호 변동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 말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 말은 k제곱은 t는 k제곱 빼기 4에다가 k 빼기 1 뭔가 완전 제곱식이 나왔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k는 2기만 하면 된다. 그쵸? 왜냐하면 얘가 2가 아니면 무조건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k가 2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f'x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일 것이고 여기 f0이 2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적분 때려가지고 이게 적분 상수 역할을 할 거고 이거 구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fx는 3분의 1의 x 세제곱 물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다. 보시면 이제 얘가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그냥 적분을 해버리면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c가 될 텐데 이게 fx가 될 텐데 f0이 2니까 f0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c 얘가 2 c는 3분의 7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3분의 7이시니까 f3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 곱하기 8 더하기 3분의 7 3분의 15 정답은 5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구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보통 다 발작들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 t라고 치어만 해볼게. 그러면 2의 t승 더하기 2의 t승분의 64가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이제 이 t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그쵸? 이렇게 될 텐데 잘 보시면은 얘도 치환할 건덕지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이 전체를 t로 치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t의 범위는 아까는 절대값 x를 t로 치환했을 때 t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이 전체 2의 절대값 x승을 t로 치환하게 되면 그 친구는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죠? 2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들어가니까 1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를 전체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는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t 더하기 t분의 64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럼 양변에 이제 t를 곱해주시면 되겠네. t제곱 빼기 20t 더하기 6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은 요 식을 만족을 하려면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죠.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나오시니까 정수 x의 개수는 6개가 되지 않을까? 애초에 t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요거 때문에 사실 얘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고, 하여튼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이제 요렇게 나온 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뭔가 대입할 건덕지가 있는가. 일단은 근데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한 게 이거 정도 있겠네. 양변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0은 마3 더하기 이거 상수죠. 이렇게 돼서 일단은 이게 3이라는 거 알아. 근데 사실 얘는 F1 빼기 F0이거든. 이건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일단은 양변을 미분을 해볼까?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요건 곱의 미분 fx 더하기 x의 f 프라임 x, 얘가 3ax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얘는 상수니까 그냥 지워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x의 0을 대입을 하면은 f0 더 f0은 2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랑 이거를 연립을 해보면 f1은 일단 5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가 다항함수시잖아. xfx가 3차식이야. 얘 2차식이야. 맞죠? 그러면 이거 fx 다항함수니까 양변을 x에 대해서 나눠도 되지. 그러니까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fx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x는 0에서도 정의가 되어야 돼. 그 말은 얘가 0이 돼야 돼.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면 미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었네. 약간 똑같은 얘기를 2번을 했네요. 미안.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x 제곱이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fx가 되지 않을까 싶네. 자, 그러면 fx가 ax 제곱 더하기 2인데 이거 나와 있고, 그러면 끝났지 뭐. 이거 대입을 해주시면 f1은 a 더하기 2가 되고 이게 5가 돼가지고 a는 3입니다. fx는 3x 제곱 더하기 2가 돼가지고 이거랑 요거 뭐 계산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 0부터 2까지의 3x 제곱 더하기 2 dx라고 하는 거는 x 세제곱 더하기 2x에다가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12가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4번. 그 다음 10번. 모든 항이 자연수이시고요. 공차가 같으시대요. 공차도 당연히 얘도 자연수겠지. 이 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걸 만족을 한다 하십니다. 그 시그마로 나와 있지만 이거 결국에 SN 꼴이잖아요. SN을 가지고 AN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 이거 이용하면 되죠.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요거에서 이걸 빼주면 이게 SN 역할, 이게 SN-1 역할. 그럼 얘가 이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단 K가 이제 아이고 미안, AK로 쓰면 안 되지. 요런 역할 해주지 않을까? 자, 얘가 그러면 요 식에서 좌변에 n을 대입한 거에서 n 빼기 1을 대입한 걸 뺀 거니까 우변에서도 n 대입한 거에서 n 빼기 1을 대입한 걸 빼야겠지. 요거에서 이거를 빼주시면 된다. 그렇죠?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8n 더하기 4분의 n 8n 빼기 4분의 n-1 얘는 귀찮긴 한데 해보자고. 8n 제곱 빼기 4n에다가 더하기 빼기지 8n 제곱 빼기 4n 빼기 4. 그러네. 그러면은 얘가 기적같이 이거 지워지고 남는 게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4에다가 요렇게 나오고 얘도 사실은 4에다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워지긴 할 거야. 이렇게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요 식이,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을 하고 있을 텐데 AN하고 BN은 둘 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셨잖아. 심지어 공차가 같아. 등차 수열은 1차식이죠. 무슨 1차식? 공차가 1차항의 개수랑 같은 1차식이죠. 공차가 같아? 공차가 1차항의 개수야? 그 말은 AN하고 BN은 1차항의 개수가 같은 두 1차식이라고. 잘 보세요. 요거 어떻게 돼야겠어? 요 4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가 같은 두 1차식으로 요 분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가져야 돼. 그치? 그 말은 얘가 될 거여가지고 AN하고 BN이 각각 뭔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거는 AK 더하기 BK, 그러니까 둘을 더한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뭔진 몰라도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그냥 얘랑 얘 더해가지고 8n이 될 거야. 8n. 그렇구나. 그러면 요 계산은 어렵지 않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8K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고, 2분의 5 곱하기 6에다가 곱하기 8. 정답은 120.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물 좀 마시고. 11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위치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속력, 속도를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 맞죠?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를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 그치? 보시면 얘는 근데 그냥 속도가 1이래. K일 때 속도가 1이래. 미분해야겠네. VT라고 하시면 얘를 미분한 속도 그래프를 3KT의 제곱 빼기 12T 더하기 1, 얘가 T 자리에 K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1이 나와야 돼. 그 말은 세제곱 빼기 12K 더하기 1이 1이니까 요게 빵이 된다. 그 말은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시각은 양수이기 때문에 K가 2일 때가 정답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2초일 때에 속도가 1인 거야. 그리고 X라고 하는 이 위치 함수가 X는 2T 세제곱 빼기 6T 제곱 더하기 T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야. 그쵸? 구하면 되지 않을까? T가 4일 때일 것이고 점 P의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되겠지. 요 식을 AT라고 줄게요. Acceleration 그게 뭐 가속도 이런 거니까 맞을걸 아마. 6KT 빼기 12 이게 되는 거고, 이제 T가 4일 때는 이 K라고 하는 게 아까 2였으니까 얘가 12T 빼기 12였고 48 빼기 12는 36이 되지 않을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12번. 약간 이렇게 문제가 좀 몇 번은 뭐가 나오고 이게 사실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적어도 모의고사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고착화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12번. 항상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의 계산. 뭐 13번 적분, 14번 삼각함수, 15번 수투, 22번 수열, 21번 뭐 함수, 지수 로그 함수든 그냥 함수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약간 고착화가 된 것 같은데 12번도 이번에 똑같지 뭐. 근데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작년 6월이었나? 그때 12번이 아마 뭐 레전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산량이 막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의 뭐 비율 관계라고 보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써서 풀기도 하고 그냥 계산 때려서 풀기도 하고 별짓거리를 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보시면 x는 t가 각각 만나는 점을 b랑 c라고 두고 a가 중요하죠. 어쨌든 얘랑 얘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a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이잖아. 그 말은 a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면 얘는 얘에다 대입해도 성립을 할 거고 얘에다 대입해도 성립을 할 거고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잘 보시면 A, B가 원점 O를 지나간다. 요 A랑 B를 이은 직선 얘가 원점을 지나갈 거래. 오케이. 삼각형 OCA 뭐죠? 얘가 2 그리고 얘도 2. 이거를 설마 그러면은 얘는 좀 쉬워 보여. 이거 밑변 놓고 이거 구하면 이 어떻게 쓰기 쉬워 보여. 얘를 막 이제 밑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딴 식으로 하면은 답이 없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 얘랑 넓이가 같잖아. 똑같이 이 친구를 밑변으로 보게 되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인 게 맞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2 더하기 2니까 4잖아. 똑같이 밑변을 BC라고 두고 있는데 그럼 결론이 뭐야? 삼각형 ABC의 넓이가 2고 지금 밑변의 길이가 요건데 삼각형 OBC의 넓이가 4야. 2배야. 밑변의 길이가 같은데 넓이가 2배야. 높이도 2배야. 그 말은 요 삼각형, 이 파란색 삼각형 ABC의 높이는 이거란 말이죠. 그에 반해 요 OBC의 넓이는 높이는 얘야. 정확히 2배야. 그런데 OAB가 일직선 위에 있어. 이거 어떤 상황이야? 잘 보시면 요거에서 쭉 내린 이거랑 여기서 쭉 내린 이거랑 1대 2 OAB 길이가 같죠? 그 말은 A는 OB의 중점이야. 중점 M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그냥 t, 로그 a의 t라고 둘 수가 있어.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5는 당연히 0,0이니까 2분의 t, 2분의 1의 로그 a의 t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런데 요 중점 a가 y는 -2 로그 a의 x 더하기 k라고 하는 요 함수 위의 점이잖아.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겠지. 2분의 1의 로그 a의 t는 -2의 로그 a의 2분의 1 t 더하기 k 이런 식을 또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심지어 요 a라고 하는 점은 요 함수 위의 점이잖아. 이 조건도 아직 안 썼어. 지금 우리는 O랑 B의 중점이다만 이용을 했지. 이거 지금 썼죠?
이해하지 않았어. 이것도 써주시면 요런 아주 이쁜 식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정리해주기가 아주 편하지 않을까? 그치? 해볼게요. 이 친구는 로그 a의 t에서 빼기 로그 a의 2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그럼 넘겨주면은 2분의 1의 로그 a의 t라고 하는 게 로그 a의 2가 돼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t가 4죠. 얘가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t가 4야? 아, 얘가 t가 4니까 또 연립을 해볼 수가 있겠네. 여기 4 들어가고 4 들어가니까 2분의 1을 빼주시고 2 로그 a의 아이고 2가 아니지 미안, 얘가 2의 제곱이니까 로그 a의 2는 마이너스 2에다가 로그 a의 2 더하기 k 3 로그 a의 2는 k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거 관계식 얻었어. 그러면 아직 안 쓴 조건 뭐 있어요? 넓이가 얘의 2배가 이 친구 넓이라는 걸 썼지만 정확한 넓이값 2라는 걸 쓴 건 없잖아. 아직 안 썼잖아. 얘를 써야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아직까지 안 쓴 조건이 뭔가, 더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수능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어요? 얘를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사실은 요 길이 자체는 t이기 때문에 4라는 게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럼 요 길이가 몇이어야 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C라고 하는 게 4가 되어야 돼. BC는 2여야죠. 얘가 2여야 돼. 그 말은 로그 A의 T에서 마이너스 2 로그 A의 T 더하기 K 이거를 빼준 게 그 길이가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 3 로그 A의 T 빼기 K 얘가 2가 되어야 되고요. 이거 4였지? 6 로그 A의 2지? K 아까 3 로그 A의 2였지? 이게 2야.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2라고 하는 게 A의 3분의 2제곱이 됩니다. 그럼 뭐 양변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은 A는 2 루트 2가 되지 않을까? 아, T는 4구요. A는 2 루트 2구요. 뭐 구해야 돼? K 구해야지. K도 똑같지 뭐. K 어떻게 구해? 뭔가 좀 쉬운 게 있을까? 아, 뭐 그냥 로그 A의 2가 3분의 2니까 3 로그 A의 2가 K였으니까 얘가 3분의 2면은 K는 2겠지 뭐. K2 T4 A 2 루트 2 16 루트 2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식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고 요 교점이라는 조건 그리고 이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얘가 똑같으니까 이거 대 요거 비율이 넓이 비랑 똑같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13번 풀면 됩니다. 13번 13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래요. 2차 함수 요 fx랑 y는 x 빼기 3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오케이. 뭔가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긴 했는데 계속 한번 읽어보자고. 오케이. 얘가 S1 얘가 S2 그리고 심지어 요 S2를 얘가 2등분을 하신대. 반갈하신대. 그러면 반갈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S2 빼기 2S1 지금까지는 뭔가 항상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걸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쵸? 자, 이거를 살짝만 식을 바꿔보면, 살짝만 이렇게 되죠. 아, 뭔가 얘랑 얘의 적분을 해보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뭔진 몰라도 얘를 알파라 두고 얘를 베타라 둘게, x좌표를. 그러면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S1을 이 적분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0부터 알파 사이에서는 fx가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fx 빼기 x 빼기 3, 요게 S1일 거고요. 그리고 알파부터 3까지는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x 빼기 3 빼기 fx, 너가 2분의 1 S2일 거야. 그쵸? 그 말은 어떻게 되겠어? 얘를 부호를 바꿔보면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할 수 있죠. 그러면 0부터 3까지의 fx 빼기 x 빼기 3의 dx는 s1 빼기 이렇게 될 거고, 너가 3이었으니까 부호를 바꿔서 마3이 될 거야. 얘까지 오케이? 일단 요거 얻은가, 요거. 이것들 지우고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얘만 살립시다. 일단 조건 한 가지 얻었어. 근데 아직 좀 뭔가 부족해요. 왜? 이게 fx가 최고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이기 때문에 이 fx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꼴이어서 미지수가 두 개야. 근데 얘는 식이 하나야. 아직 뭔가 필요해. 아직 안 쓴 조건이 뭐죠? 2등분 조건 아직 좀 덜 쓴 것 같지 않아? 그냥 2등분 한다는 조건이 나온 게 아니라 x는 3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값을 줬고요. 그리고 심지어 fx가 2차 함수야. 그러면 모양을 잘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때 이 넓이를 얘가 이렇게 반으로 쪼갠 거야. 차이 함수를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 대칭성이잖아, 항상. 어차피 요 fx 빼기 x 빼기 3이라고 하는 요 함수도 최고차 항의 계수가 1의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 함수를 차이 함수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리고 이 넓이를 그대로 이 x는 3이라고 하는 게 관통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x는 3이라고 하는 게 이 fx 빼기 x 빼기 3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너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 빼기 x 빼기 3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렇게 둘 수가 있다는 얘기야. 축이 x는 3이니까. 그리고 최고차 항의 계수가 1이니까. 그렇지 않아? 끝났지 뭐. 아까는 미지수가 두 개였는데 지금 미지수 하나로 줄었어. 계산이 돼요. 얘가 마3이니까 3분의 1에 x 빼기 3의 세제곱 더하기 kx 이렇게 되고, 이거 빡 나오고 3k에다가 3k에다가 잠깐만 더하기 9 이건가? 맞지? 얘가 마3, k는 마이너스 4. 아 오케이, k가 마이너스 4니까 이제 fx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 빼기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는 f의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16 그리고 빼기 4 빼기 4 해가지고 정답은 8입니다. 사실 얘를 찾기가 처음에는 좀 했을 수도 있지 않나. 대칭성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14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1, R2, 1이 있고요. 뭐 교점 AB 있고요. R1 대 R2는 1대 2다. 오케이. 뭔가 사인 법칙 쓸 것 같은 냄새는 좀 나. 나 아직 확실치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삼각형인데 얘는 사각형이야. 뭔가 약간 좀 애매해요. 두 번째로 AC는 3이고요. AD도 5고요. D는 4예요. C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거 구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거 일직선 위에 있다며.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것도 일직선 위에 있다며. 그럼 나는 일단 요런 삼각 함수에서는 항상 각이 제일 중요해. 각. 얘를 이 친구를 세타 1이라 줄 거야 나는. 자, 세타 1으로 두면 CBE라고 하는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너는 파이 빼기 세타 1이야.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는 서로 두 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나오죠. 얘가 파이 빼기 세타 1이니까 너는 세타 1이야. 맞지? 그리고 너를 만약에 뭐 세타 2라고 두게 된다면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너도 세타 2야. 그럼 뭔가 이거 가지고 직거래를 해야 돼. 잘 보세요. 요 각이 이 삼각형이랑 요 큰 삼각형이랑 공통각이야. 그 말은 세타 1, 세타 2, 세타 1, 세타 2 공통각 ABC랑 DEC랑 서로 닮음이에요. 물론 순서를 뭐 맞춰서 얘기한다면은 ABC랑 뭐 EDC랑 닮음이겠지. 어쨌든 닮음이시니까 이제 나는 뭔 짓거리를 하고 싶냐면은 비율을 쓰고 싶은 거야. 비례 관계를. 모르는 값은 이렇게 미지수로 둘게요. AB를 X라고 놨어. 그리고 뭐 얘를 Y라고 놨어. 그러면 AB 대 DE X 대 4는 알고 있는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요거랑 이거랑 서로 닮음이죠. Y 대 8. Y가 2X예요. 오케이. 요렇게 나옵니다. 2X. 그치?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올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도 있지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삼각형 두 개로 쪼개는 게 기본이야. 이렇게 있든 왜 자꾸 이러니?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알 바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볼게요.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C이니까 요 삼각형을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목적의식이 있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있고 나서 그러면 이거 세타 1 나와 있고 뭔가 이 삼각형 나와 있고 요 삼각형 나와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뭔가 사인 법칙 가능하지 않나? 왜? 왜 저번에 반지는 B도 나와 있잖아. 심지어 얘 나와 있잖아. 세타 1 요거 같잖아. 두 개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1C1에서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사인 세타 1분의 3이라고 하는 게 2R1이야. 그렇죠? 1C2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은 사인의 세타 1분의 A2라고 하는 길이가 2R2야. 그런데 R2가 R1의
2배라면서. 그 말은 얘가 얘의 2배죠. A2는 6입니다. 어차피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이거 같잖아. 요 길이가 6이야. 그치?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뭘 알고 있죠 지금? 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세타 1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지. 6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40의 코사인 세타 1. 얘가 36이고 얘가 25고 얘가 16이니까 넘기고 해주면은 코사인 세타 1은 8분의 1 아닌가? 오케이, 요거 나왔습니다. 그럼 x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디에서 구해? 요거 또 코사인 법칙 쓸 수가 있겠지. 3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의 전체 제곱 빼기 4x제곱 코사인은 세타 1인데 너가 8분의 1이야. 그러면 5x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너가 9니까 이게 2분의 9 x제곱이 돼가지고 x제곱이 2가 돼요. 아, 그래서 x는 루트 2야. 엄청 깔끔하게 나와. 루트 2, 이만큼이 루트 2, 이만큼이 2 루트 2 이렇게 나와. 그럼 거의 끝났지. 아까도 거의 끝났다 했던 것 같은데 얘를 봐야지, 얘를. 근데 이것도 별거 없지 않아요? 그냥 우리 얘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고 이것도 사인 값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어렵지 않지. 해보겠습니다. 이거 머리카락이 떨어져가지고 잠깐만. 됐다. 요거 다 지울게요. 보면서 하는 게 나으니까. 자, 여기서 삼각형 ABE에다가 코사인 법칙 6제곱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빼기 2 루트 2의 B2에다가 일단 계산은 쓰임 역겨워 보이긴 하는데 이거죠. 36은 2에다가 더하기 얘를 그냥 뭐 Z라고 줄게. Z제곱 빼기 요게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이니까 뿔뿔 되고 얘가 8분의 1이었으니까 더하기 4분의 루트 2의 Z. 그러면 4를 양변에 곱해주면 4Z제곱 더하기 루트 2의 Z. 그리고 얘가 34였는데 왜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개역겨워. 잠깐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돼. 되나? 되니까 됐겠지? 4일 루트 2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17하고 여기 이렇게 되면 되나? 잠깐만. 4 루트 2에 17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여기다 마이너스. 아니다. 맞지? 이렇게 4z 더하기 17 루트 2에다가 z 빼기 4 루트 2 이러면 되죠? 그지? 되지. z는 양수여야 되니까 당연히 z는 4 루트 2가 되지 않을까? 오케이, 얘가 4 루트 2입니다. 구하는 게 C였으니까 그냥 뭐 쇼로록 됐죠? 뭐 다른 방법이 아이 뭐야, 개쉬운 방법이 있네. 어차피 이거 닮음이었으니까 이거랑 이거 닮음이었으니까 이거 Z라 놓고 2 루트 2 더하기 Z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이거 3 이렇게 쓰면 정말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이게 낫네요. 개빡치네.
아, 네. 어쨌든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상황이 전혀 어렵지가 않고 그냥 약간 옛날에 2016년인가 2014년인가 막 그때쯤 기출이 제가 떠오르긴 했는데 약간 함수에 대한 케이스 분류죠. 결국에는 최고치 한계 계수가 1이고 요게 1이야. 일단은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거는 뭐죠? 이 조건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알 수 있지. 첫 번째로 F0은 0이다. 두 번째로 F'1은 1이다. F'0은 1이다. 이 두 가지는 바로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지. 그리고 4차 함수입니다.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야. 다항 함수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런 연속이기만 한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을 시킵니다. 그 말은 gx는 fx거나 x여야 돼. 근데 연속이어야 돼. 사실 근데 y는 x랑 y는 fx는 fx도 그냥 4차 함수니까 어차피 지들끼리 연속이야. 그러면은 연속인 두 함수가 이제 구간별로 어떻게 잘 쪼개져 있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잘 기똥차게 연결을 해가지고 gx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fx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gx는 약간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러면 된다는 거야. 이걸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지? 문제 상황 대충 파악이 됐으니까 조건 가를 보면은 일단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니 뭐야 이거 g가 연속 함수니까 일단은 미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g'이라고 나오겠지.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면은 g'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gx는 x는 2에서 미분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fx나 x나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x는 2에서 gx는 함수가 바뀔 거야. fx로 가다가 갑자기 x로 바뀌던지 x로 가다가 뭐 fx로 바뀌던지 어떻게든 바뀌긴 할 거야. 일단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지? 그리고 나번 조건을 보시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기함수적인 함수 그 성질을 만족을 시킨대. 근데 요때에 실수 a의 최소값이 4래. 이게 뭔 개소리일까?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gx가 뭐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몰라. 이렇게 생겼어. 그럼 a가 이런 데 생겨 있다 생각을 해봐. 뭐 이렇게 a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범위에서 기함수적인 측면을 만족을 시켜야 돼. 그런데 a보다 큰 구간에서 gx가 fx로서 정의가 된다면 사실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요 x는 마이너스 a 만약에 뭐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생겨 먹었든 이렇게 생겨 먹었든 무조건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지. 왜? 4차 함수라는 것 자체가 기함수적인 측면이 전혀 없어요. 운이 좋아서 우함수였으면 우함수였지 기함수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뭔진 몰라도 요 y는 x라고 하는 친구는 기함수란 말이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지역에서 gx가 기함수적인 걸 만족을 하려면 적어도 x가 요 범위일 때는 얘를 따라가야 돼 함수를.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 범위 내에서 fx를 gx가 따라가 버리면 요 왼쪽에 뭔 지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이 조건에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기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야 여기에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지역에서 y는 x야. 왼쪽은 꽁으로 되냐? 왼쪽도 x가 마이너스 a일 때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y는 x를 따라가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 구간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의 gx는 뭔지 몰라 아직. 관심도 없어 아직은. 그런데 적어도 뭐야? 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최소값이 4이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는 gx는 x야. 그러니까 이제 x가 마이너스 4고 x가 4라고 했을 때 y는 x를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야. 여기는 몰라 아직. 그러면 a가 4보다 커 이런 데 있어. 이래도 당연히 성립할 거 아니에요. 요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4라고 하는 조건이 나온 거고 결국엔 경계 지점이 뿔마 4였던 거고 그리고 x는 뿔마 4에 근방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네이버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y는 x를 그대로 따라가. 여기다 그리면 안 되지. 그대로 따라가. 뭔지 몰라. 그리고 여기서도 그대로 얘를 따라가. 그러니까 x는 뿔마 4에서 양쪽 모두에서 y는 x를 그대로 양상이 바뀌지 않고 따라간다면 그러면은 이때 요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실수 a는 최소값이 4가 아니지. 더 작아도 되잖아. 이때 a도 상관이 없잖아. 이걸 종합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은 x는 뿔마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x는 4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요 범위 이 안쪽에서 양쪽 모두 x는 4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y는 x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라도 fx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기함수가 깨질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좀 어려우면은 한 번 더 계속 들어보시고 뭐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해 주시고 아직까지 질문한 사람이 없기는 해요. 진짜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서 적어도 한 곳에서는 함수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란 얘기잖아. 이렇게 되면은 얘는 사실 이렇게 그냥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 적어도 x가 뿔마 4에서 적어도 한 곳에서는 함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fx는 x라고 하는 거에 실근이 있어야 돼. 여기서 그리고 gx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f4가 4구나 또는 f-4가 마이너스 4구나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해보자고. 첫 번째로 f4가 4야. 먼저 y는 x를 그려볼게요. fx에 대한 조건을 다 모아볼게 한번. 아까 f0은 0이었지. f'0은 1이었지. 이 말은 여기에서 y는 x랑 또 만나고요. fx가
심지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y는 x에 접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심지어 G'2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2는 이어야 돼. 왜? 여기 함수가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서도 만나.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된다 치면은 fx 빼기 x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함수 hx를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치? 얘를 생각을 해주면 hx는 x는 0에서 x축에 접하고 2랑 4에서 x축에 만나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차피 1인 4차 함수가 될 테니까 x제곱에 x 빼기 2에 x 빼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fx는 x제곱에 x 빼기 2 x 빼기 4에다가 더하기 x 이렇게 나올 거야.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그치? 얘를 그려보면 아까 대충 그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 알바노잖아. 이것만 보면 되잖아 사실은. 그 요때 조건을 만족하도록 gx를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 조건 나를 제대로 만족을 시키는지 그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이어질 거고, 왜냐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항상 y는 x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 그리고 x는 4에서 이렇게 가면 아까 안 된다 했어. 왜? a의 최소값이 4가 아니기 때문에 바뀌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x는 2에서도 G'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게 G야. 되게 간단해 보이는 함수죠. 어쨌든 조건을 만족을 하잖아.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구하라고 했던 게 G-2 나누기 G3. 오케이. 그럼 이 경우에는 G-2는 그냥 마이너스 2야. G3은 F3이지? 계산해야지. 마이너스 6이야. 둘을 나눠주시면 3분의 1이야. 일단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똑같이 해볼게요. F-4가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yx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만나야 되고 여기 만나야 돼. 접해야 되고 여기서도 만나야 돼.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너무 함수가 그지 같다. 이렇게?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거는 x제곱은 그대로 있고 x 빼기 2에다가 x 플러스 4 더하기 x 똑같이 가겠죠? 얘도 그러면은 gx가 만족이 되는지 그거를 봐야 될 거고 똑같이 해볼게요. 얘 있을 거고 얘도 그대로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바뀌어야지. 바뀌셔야 되고 여기서 함수가 x는 2에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지? 자 그러면 G-2는 F-2랑 같고요. 그러면 F-2는 4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빼기 2 개그지 같다. 잠깐만 이거 맞니? 4에다가 마이너스 아이 플러스잖아. 바보 플러스 하잖아. 그러면은 얘 2잖아. 마이너스 34 그죠? 그리고 G3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3이죠. X는 y는 x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나눠주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랑 이거 두 가지가 가능하실 거고 둘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1이 정답이 되겠네. 딱 15분스러운 문제였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또 시간이 또 그렇게 조금 걸릴 것 같지도 않고 약간 A는 4라고 하는 거를 요 부분은 잘 찾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16번. 얘는 뭐 아유 뭐 진짜 너무 쉽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로그 방정식이잖아. 로그 방정식이잖아. 그러면은 항상 밑을 통일해야겠지. 그리고 까먹는 거. 이번에 제가 교생 갔을 때도 어떤 친구가 수학 중간고사를 굉장히 잘 봤는데 이상한 짓거리에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수 조건 체크 안 해가지고.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까먹기 진짜 쉬워. 그럼 먼저 진수 조건을 먼저 보게 되면 요거니까 x 일단 3보다 크고 얘는 어차피 이거긴 한데 이게 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만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얘가 3의 2분의 1승이니까 올려주면은 x 빼기 3의 제곱 요게 5x 빼기 1이랑 같아야지.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가 5x 빼기 1이랑 같아야 되고요. x제곱 빼기 11x 더하기 10은 0. x 빼기 1, x 빼기 10 0이시니까 x 3보다 큰 거는 얘죠. 정답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아유 설마 각각 계산하지는 않겠지. 적분 구간이 같기 때문에 얘를 넘겨서 그냥 두 개를 빼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3x 제곱 빼기 4x dx가 0이 될 테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해도 전혀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x 제곱에 x 빼기 2 이거에다가 a0 요거니까 뭐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이거는 그냥 a 세제곱 빼기 2a 제곱 너가 여기니까 a 제곱에 a 빼기 2는 0이고 a는 2죠? 정답은 2. 너무 쉽게 넘어가고 18번. 이것도 똑같지 뭐. 이것도 그냥 보시면은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더하고 빼는 게 자유롭죠? 그러면은 사실 1부터 5까지 더하는 유한합, 그러니까 유한계의 항들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다 수렴할 거야. 어차피 보시면은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얘가 15죠. 그러면은 얘가 15가 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삑사리가 많이 나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 k는 1부터 5까지의 2ak 더하기 k는 1부터 5까지의 bk 너가 53이니까 15라며 이거 30일 거 아니야 이만큼이. 그러면 이만큼은 23이겠지. 구하는 거 23이네요 뭐. 됐고 19번.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fx 위에 점 0,1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f0은 1은 확정이야. 그리고 y는 fx랑 점 1,0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접해야 되고 여기선 만나야 돼. 대충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겨서 뭔지 몰라도 그림 틀려도 돼요. 말이 안 되지. 1, 2, 0보다 아래 있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뺀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지? 둘을 빼주면. 근데 접선의 방정식은 그림이 이래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거든? 이래야 될 거거든? 요거 1 내려갔고 1 갔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접선의 방정식일 거야. 그러면은 두 개를 뺀 요 함수가 이제 fx 빼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 함수가 x제곱에다가 x 빼기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fx는 이렇게 나오겠죠 뭐. f3이라고 하는 거는 9 곱하기 2 빼기 3 더하기 1 그럼 정답은 16입니다. 깔끔하죠? 오케이. 다음에 20번.
양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항상 체크해야 될 거,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봐야지. 보통은 이제 그 주기 하나만큼을 주긴 하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주기 1.5배를 줄 수도 있고 아예 뭐 그냥 관련이 없는 걸 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한번 체크는 해봐야 돼요. 사인에 t 파이 x, 발음 조심해야겠는데, t 파이 x, 얘는 주기가 2파이 나누기 t 파이 x 이렇게 되니까, 아니 t 파이 x를 x까지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되니까 주기가 이겁니다. 아, 오케이. 이거 평행 이동도 없고 그냥 0부터 t분의 2면은 주기 하나만큼이네. 오케이, 좋습니다. fx랑 gx를 한번 그려볼게요. 루트 3보다는 마삼이 더 절대값이 크니까 좀 크게 그려서, 이게 뭐냐고?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삼, 3.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fx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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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이게 fx고, gx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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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리고 0, t분의 2, t분의 1, 2t분의 1, 2t분의 3,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fk는 gk는 3k입니다. k의 범위는 0부터 t분의 2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k가 어디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보시면은 교점을 결국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교점은 여기랑 여기에서 하나씩 가져요. 그치? 그런데 k가 양수잖아. 이거 양수여야 되지. 얘 y좌표 양수예요? 아니지? 얘는 아니야. 우리가 보는 교점은 여기야. 요 교점의 y좌표가 3k가 되는 거예요. 이거가 체크?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 결국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다라는 식을 줬으니까 우리는 연립을 해보긴 해봐야 돼. fk라고 하는 거는 이거고, gk는 이거니까, 야, 떠오르는 거 있잖아. 얘가 탄젠트에 t 파이 k,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특수각이지. 겁나 행복하지. 특수각이니까 직접 구하란 얘기야. 이거는 보시면은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슉슉 또로로로 슉슉 또로로로 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어질 것이고, 여기 이런 식으로 실근이 존재하시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실근의 범위가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지금 사실은 요 t 파이 x가 여기에서 만나는 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함수 사인이랑 코사인 생각을 해보면은 9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값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탄젠트로 바꿨을 때에도 원래 탄젠트 함수의 9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값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원래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90도죠. 여기 값을 보고 있는 거지. 그 말은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몇이 돼야 돼? 이게 돼야지. 얘가 3분의 2 파이가 되어야 돼. 그러지 않아? 이거 지워지니까 TK가 3분의 2라는 얘기는 K는 3T분의 2라는 얘기야. 얘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줄 수 있지 않아? 그럼 F에 3T분의 2라고 하는 거는 T분의 2예요.
요걸 가지고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식을 구할 수 있지. 그쵸? 그러면 f에 3t분의 2라고 하는 거는 루트 3에다가 사인에 3분의 2 파이, 요게 t분의 2시니까 사인은 3분의 2 파이 몇이야? 이거 바로 나와야죠. 요거지? 그러면 요거 지워지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t는 3분의 4, t가 3분의 4야?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k는 2분의 1. 아, 됐습니다. t k 60 곱하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1은 80 더하기 30. 정답은 1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t파이 x라서 좀 되게 귀찮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식 바꾸고 하는 것도 좀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원래 우리가 흔히 아는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런 걸로 바꿔줘서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실은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였으니까 엄청난 뭐 삼각함수의 특징 이런 걸 쓰는 것도 아니에요. 21번. 자, 두 문제 남았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이다. 아주 좋은 조건이죠. 3차 함수 fx가 있고요. y는 fx랑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를 하자. 이것도 정말 많이 봤던 문제 유형이어야 되는데 양수 a랑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오케이. 이것도 어디선가 많이 봤던 모양이야. 자, gt는 fx랑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gt 빼기 4는 y는 fx랑 y는 t 빼기 4랑 만나는 점의 개수야. 근데 그게 어쨌든 두 개를 더했을 때 불연속이 나와야 돼.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듯이 극점이 없어요. 그러면 y는 t가 뭐 어디 있고 y는 t 빼기 4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조건 얘랑 얘는 다 1일 수밖에 없어. 그 말은 다 두 개 더해봤자 어차피 전체에서 2예요. 1 더하기 1이니까 말이 안 되지. 불연속일 수가 없지. 쭉 연속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뭔지는 몰라도 f0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최고치 한계 계속 1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 수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치? 자,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야. 얘는 y는 t 빼기 4랑 만나는 점의 개수야. 무조건 y는 t 빼기 4보다 위에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야지. 먼저 이거랑 이거를 경계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하겠죠. 만약에 첫 번째 이런다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까지는 GT도 1이고 GT 빼기 4도 1이죠. 두 개 더하면 2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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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는 순간 이제 두 개 더했을 때 3이 돼요. 불연속이야. 일단 여기서 불연속이야. 그지? 그리고 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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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는 두 개 더하면 4죠. 3 더하기 1이니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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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 알아. 그리고 심지어 양수 a이기 때문에 t0이랑 t가 a에서만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요때가 바로 t가 0일 때예요. 그치? 그 말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은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 좀 위에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아씨 이렇게 하지 말걸. 기다려봐. 아 잠깐만. 지우고 요 위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y는 t가 있고요. y는 t 빼기 4가 있어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생각해봐.
셋. 그치? 이 경우에도 요 y는 베타에서 뭔가 불연속이 생길 거라는 거는 알죠? 여기에서만 불연속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y는 t 빼기 4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붙어 있어. 만약에 그러면 셋 하고 내려와서 넷 하고 여기서도 다섯. 갑자기 불연속점이 또 생기지. 그리고 갑자기 여섯 다섯 넷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 얘기야. 그러면 어쩔 수밖에 없냐면 결국 특수한 케이스죠. 요 y는 t 빼기 4랑 y는 t가 정확히 요렇게 높이가 맞아야 돼. 맞니 이거? 대충? 눈대중을 해야 돼가지고 쉣 잠깐만 이렇게 대충 맞아야 돼요. 그 말은 요 높이 원래 이 높이가 4여야 돼. 진짜 그런지 볼까? 이렇게 있어. 셋 하고서 넷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었다가 셋 되는 순간 여기가 이제 한 번에 불연속점일 거고 여기서 바로 넷으로 바뀌죠. 그리고 쭉 넷 하다가 여기도 넷이었고 다시 쭉 넷 하다가 셋. 여기가 불연속점. 오케이?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면 편한데 해설지 쓸 때는 이거를 다 일일이 식으로 써야 되니까 그게 개빡치는 거지. 그게 사실 제일 힘들죠.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고. 아무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어? 요 길이가 4라는 거 알았어. 요 길이가 4고요. t가 0일 때랑 t가 a일 때만 불연속이시잖아. a가 몇일까요? 잘 생각해봐. 이렇게 있어. 요 상황일 때는 t가 0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알파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우리가 t가 알파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y는 t라고 하는 게 t는 알파라고 하는 것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거일 때는 gt 더하기 gt 빼기 4라고 하는 게 2로 쭉 유지가 돼. 그리고 t가 알파가 되는 순간에는 gt 더하기 g의 t 빼기 4라고 하는 게 3으로 튀어. 맞죠? 요 두 개가 일단 요 아랫부분에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 뭐야? t가 t 빼기 4가 베타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걸 보고 있는 거지. 이게 y는 t 빼기 4니까 t 빼기 4가 베타보다 클 때는 이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gt 더하기 gt 빼기 4라고 하는 게 2라고 유지가 돼. 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 빼기 4라고 하는 게 베타가 되는 순간에 gt 더하기 gt 빼기 4라고 하는 게 3으로 바뀌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베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알파 더하기 4랑 같아요. 베타는 요 길이가 4였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한번 HT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볼까? GT 더하기 GT 빼기 4라고 하는 걸 HT라고 뒀을 때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은 약간 편의를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알파고 베타고 쭉 2로서 가다가 또 여기서 만나가지고 3 찍고 4 갔다가 3 찍고 다시 2로 쭉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얘가 t 빼기 4여야 된다는 거야. 알파가 0이잖아?
알파가 0이면 베타는 4여야 되죠. 왜냐면 여기서 t가 0이었으니까. 알파는 0이잖아. 이거 4야 되잖아. 그러면 요 베타라고 하는 거, 즉 4라고 하는 게 t 빼기 4일 때가 불연속인 거니까 a는 8이죠. t 빼기 4가 4여야 되니까.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말을 약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알파였고 여기가 베타였는데 사실은 요 길이가 4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알파 더하기 4야. 여기서 이렇게 되는 지점, y는 t가 이렇게 가고 y는 t 빼기 4가 이렇게 갔을 때가 첫 번째 불연속점이고, 0보다 a가 무조건 크기 때문에 이 상태일 때가 t는 0일 때야. 그 말은 알파는 0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4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t가 a일 때는 이렇게 생겼을 때이기 때문에 아래와 다르게 t 빼기 4라고 하는 게 4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건 사실은 t 빼기 4가 4가 돼야 되니까 8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8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랑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계산밖에 안 남았어. 자, 저는요 이거 이용할 거예요. 극값의 차이가 4다. 이거 f 프라임 x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요. p랑 q라고 둘게요. 그럼 요 넓이가 4라는 거잖아요. 왜? 알지 이거. 이렇게 될 거니까 넓이가 4라는 거잖아. 그러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요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겠지. 절대값이 3. q 빼기 p의 세제곱이 4인 거야. 그럼 q 빼기 p는 2고요. 아, 얘가 p 더하기 2야. 그지? 여기가 p, 4고요. 여기가 p 더하기 2, 0이야. 아직까지 안 쓴 조건 뭐 있어?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안 쓰고 남겨놓고 있고 쟁여놓고 있던 게 이거지. 아직도 안 썼어 이거를. 이제 써먹어야지. 그럼 여기가 y는 0이니까 미안해. 물 좀 마실게요. 쏘리. 여기가 y는 0, 즉 x축이기 때문에 얘가 0이거나 x좌표가 얘가 0이거나 f0이 0이니까 그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뭐. 첫 번째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러면 3차함수의 비율관계에 의해서 0, p, p 플러스 1, p 플러스 2, 그럼 그냥 1, 2, 3 아니야? 그치? 그럼 x 제곱에 x 더하기 3, 이게 fx일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0이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고 얘가 마3이니까 fx는, 아이 미안해, 이게 아니지, 미안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쏘리. 얘가 이제 x 제곱에 x 플러스 3이 되겠지. 이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f8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8 곱하기 5의 제곱은 200. 얘는 딱 봐도 겁나 크죠? 700이 넘겠네. 그래서 정답은 200이 됩니다. 이것도 말로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실전에서는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0이랑 a에서만 불연속이야? 사실은 수능에선 특수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니까 얘가 4인 거를 그냥 바로 캐치를 하긴 해야 돼. 이거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막 빠르게 하다가 보면은 a가 그냥 4라고 그냥 때려버릴 수도 있어. 0? 4? 오 개꿀.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다 생략 때려버리고 풀다가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약간 꼼꼼할 땐 꼼꼼히, 직관적으로 풀 땐 직관적으로. 그렇게 좀 유연하게 푸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오늘 뭐 확통까지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통의 마지막 문제. 이것도 사실 저는 작년 6월인가부터 이제 22번이 수열로 바뀌었는데 확실히 옛날 수투 22번보다 훨씬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게 뭐 22번이 수투로 나오는 게 좀 더 맛은 있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되게 수학을 맛있다라고 표현하면은 약간 애들이 좀 역겨워하긴 하던데 실제로 좀 수열 22번은 좀 맛이 없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건드려볼 만하지 않나? 해볼 만한데? 오히려 15번은 그냥 찍어서 맞추고 22번 다 써봐서 그냥 맞추는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나? 이럴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든 항의 실수인 수열 n이 있고요. a1 곱하기 a2는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을 하신다 하네요. 그리고 a3하고 a5가 되도록 한다. 많이 쓸 필요도 없겠어. 해봤자 a5까지 쓰면 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돼요. 조건 가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a1, a2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를 볼지, 또는 그냥 얘를 기준으로 봐서 이걸 가지고 a3을 먼저 꽂아 놓은 다음에 양옆으로 a3에서부터 a5까지 구하고 a1까지 구하고 이렇게 풀지.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해설지에도 그렇게 썼지만 a3을 기준으로 볼게요. 양옆으로 가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a3을 저는 x로 줄게. 계속 a3 두면 헷갈리니까. 만약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별거 없으니까 어차피 a3에서 a4로 넘어갈 때 두 가지 있고요. a4에서 a5로 넘어갈 때 두 가지 있으니까 해봤자 네 가지거든. 금방 돼요 이거. 얘가 x 제곱으로 가고 그 다음에 x 4제곱 그 다음에 2x 제곱 더하기 3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가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더하기 3 해가지고 4x 빼기 3으로 갈지,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죠. 이거를 다 각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요게 같다. x 4제곱 빼기 x가 0이 되어야 하고요. x에다가 x 세제곱 빼기 1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야. x는 그러면 0 또는 1 또는 얘는 안 되죠? 0 또 1인데 여기서 요렇게 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두 1번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얘밖에 없죠. x는 0 일단 오케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그럼 x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일 경우잖아.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은 0이어야 되고요. 2, 1, 그 다음에 3일 빼기 2x 더하기 3에다가 x 빼기 1 이렇게 되실 거고, x가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에는 1번으로 갔고 두 번째에는 2번으로 가셨잖아. 그러면은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x 제곱은 0보다 커도 되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x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밖에 없겠죠.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쭉 하는 거야. 별거 없어요. 얘랑 x랑 이거랑 같을 경우, 그러니까 4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9라고 하는 게 x랑 같을 경우에는 이것도 기똥차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4, 1, 9, 1 마마 이렇게 생겼고 x는 1 또는 4분의 9인데 이렇게 따라갔다는 얘기는 x는 0보다 커야 되고 2x 빼기 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얘가 요거랑 이거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하는 경우는 요거뿐이죠. x는 4분의 9.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거 x랑
4x 빼기 3이랑 같은 경우에는 4x 빼기 ay지 3x는 3이니까 x는 1밖에 없는데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x가 일단 0보다 커야 되고요. 2x 빼기 3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 1 되네요. 일단 요 가능한 A3는 이렇게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오케이? 이제 얘를 가지고 요게 되는지 봐야지. 그지? 자, 그러면 난 아래다 쓸게요. x는 0,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조건 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A1하고 A2가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돼. 근데 만약에 A1이 0보다 작아. 만약에 A1이 0보다 작으면 A2는 요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죠? 무조건. A1이 음수면 A2는 무조건 양수가 돼가지고 둘을 곱하시면 A1, A2는 0보다 작아져가지고 모순이 됩니다. 아, 그래서 A1은 일단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근데 그 와중에서도 A1이 0이면 당연히 안 되죠. 0이면 애초에 그냥 이게 말이 안 되잖아. 0 되잖아. 그래서 오케이. 보자마자 A1은 0보다 커야 돼. 그치? 여기서 A1이 0이니까 0보다 크니까 A2는 무조건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A1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 얘랑 부호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A1 더하기 3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요걸 만족을 해야 되고요. A1도 아까 0보다 컸어야 되잖아.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0하고 2분의 3 사이에 A1이 위치를 해야 돼. 그럼 A2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A3도 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아까 구해놨던 거 요거 계산 한번 했었으니까 4A1 빼기 3이라고 하는 이게 A 3이 돼요. 이럴 수밖에 없어. 근데 아까 이 A3이 X였고 이 네 개를 다 구해놨잖아. 대입을 해보시면서 이걸 만족하는 A1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만 확인해보면 되지. 자, 첫 번째 요 경우에는요 A1은 4분의 3이시네요. 그죠? 그리고 요 경우에는요 A1은 8분의 3이시겠네요. 맞지? 그치? 얘도 성립하네요. 요 경우에는 4분의 21이니까 12분의 21. 이것도 뭐 성립하네요. 아, 12분의 21이 아니지. 미안. 16분의 21이지. 그지? 그리고 A1. 요 경우에는 1이네, 그냥. 성립하죠. 이 범위에 다 성립하시네. 그러면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할 것이고, 다 더하면은, 분모가 16이니까 12 더하기 6 더하기 21 더하기 16. 슉슉 55 나누기 16. 그러면은 P 더하기 Q는 71이 되지 않을까 싶네. 이렇게 푸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부터 쭈르륵 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공통 과목 22문제 풀이는 끝이 났고요.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도 근데 기하를 너무 안 선택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겠지. 좀 늦긴 했는데 빠르게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못하면은 뭐 내일 다시 교생 가야 되는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빨리 해볼게요.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수능 특강이 먼저가 될지. 수능 특강 이미 그 수투 문제는 다 풀어놨거든요. 7단원까지. 근데 그거랑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해설지를 쓰고
이 영상을 찍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라서 그것까지 하면은 수능 특강이 먼저가 될지 6월 모의고사 풀이가 먼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늦어져서 죄송하네요. 이게 바쁘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이팅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바이바이.